자, AI 모델 경쟁에서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인들 사이에서 다크호스로 불리는 엔트로픽이 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클로드 오프스 4 그리고 클로드 소네트 4인데요. 그런데요,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잠잠한 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 모델이 막 나오면은 바로 터져 나오던 그런 도파민 폭발 뭐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최신 AI 모델과 그 이전 버전 간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3.7 이전 버전인데, 이 이전 버전과 이번에 나온 소네트 4 버전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 점점 더 일반 사용자보다는 특정 전문 분야, 가령 뭐 프로그래밍 같은 영역의 전문가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번 클로드 4 시리즈에 특히 실용적인 코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다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트로픽의 꽤나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엔트로픽 스스로도 뭐 오픈 AI나 구글처럼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를 모든 면에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려 하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코딩이라는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두 번째로 코딩 능력 향상이라는 게 AI 연구 개발 자체를 가속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 투자할 명분도 그래서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코딩을 더 잘하게 만들수록 AI 모델을 만드는 자신들의 발전 속도 또한 빨라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셈입니다. 실제로 클로드 오프스 4를 사용해본 개발자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아주 유능한 스태프 엔지니어는 내가 4년 동안 200시간을 쏟아부어서 못 찾던 버그를 클로드 오프스 4가 다 몇 시간 만에 해결해줬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전체 코딩 작업의 약 30%를 AI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픈 AI 내부에서는 80%, 심지어 엔트로픽에서는 무려 90%의 코드를 AI가 작성한다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엔트로픽의 핵심 개발자들은 2028년 말 이전에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AI를 두고 매일 더 똑똑해지고 절대 잠들지 않고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지칠 줄 모르는 협업자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연구실에서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은 이번 클로드 오프스 4가 과거에는 사람이 몇 시간씩 걸려 하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7시간 동안이나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원격 근로자의 하루 업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엔트로픽의 CEO와 핵심 연구원들은 최근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늦어도 10년 안에는 거의 모든 화이트 칼라 직종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모델이 등장할 것이고, 향후 5년 안에 실업률이 최대 20%, 실업률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말 놀랍고도 섬뜩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품 관리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려 6,000명의 인력 감축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분야뿐만 아닙니다.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조차 이미 초급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저도 금융인이라서 간담이 좀 서늘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경력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AI의 능력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 사회에 채택되는 속도와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말인즉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상당한 마찰적 실업이 발생을 하고, 이것은 결국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AI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요즘 애플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세율까지 언급하면서 리쇼어링 압박을 가하고 있죠. 팀 쿡 CEO는 아이폰 생산 다변화를 원하지만 트럼프는 왜 그걸 미국 밖에서 하냐, 돌아와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팀 쿡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지만 그 만남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아이폰 가격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트럼프가 애플을 직접 겨냥한 첫 번째 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애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건 애플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는 말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팀 쿡이 아니라 엔비디아 젠슨 왕을 대동하면서 USA 국가대표라고 치켜 세운 것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본업에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중국 시장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데 말이죠. 최근 아이폰의 AI 기능 부재가 하웨이나 샤오미 같은 현지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점유율도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플은 중국 시장 생존을 위해서 알리바바와의 AI 제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무대에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거죠. 애플이 중국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와 제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그야말로 펄쩍 뛰었죠. 과거 애플이 미국 정부 압력으로 중국 YMTC와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 계약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거래를 강행하면 규제나 제재 가능성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중국 시장 영향력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팀 쿡 CEO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인데요. 마치 헤어진 옛 연인이 너무 잘 나가는 새 애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씁쓸함이랄까요? 그게 현재 애플이 딱 상황입니다. 애플 디자인 총괄이었던 조니 아이브, 이 사람 전설이에요. 이 조니 아이브가 이번에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샘 알트만이 이끄는 오픈 AI가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무려 65억 달러에 인수한다니까 애플의 상징적 제품 디자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경쟁팀으로 합류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IO에는 조니 아이브뿐만 아니라 애플 출신의 디자이너와 그리고 엔지니어까지 상당수가 포진해 있다고 하니까 그 충격은 애플에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애플은 IO의 기업 가치 급등에 사실 씁쓸해할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플이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이제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애플이 AI 영역에서 과거 인텔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시리의 전면 업그레이드에 관해서는 작년 WWDC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체감되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시리 대신에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모델들의 음성 모드를 어시스턴트로 쓰는 것이 훨씬 시리보다 편하다고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의 AI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죠. 반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애플의 이런 방관자적 태도가 지금까지는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애플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기술 업계에서 안주를 한다는 것은 곧 서서히 다가오는 쇠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과거의 인텔처럼 말이죠. 사실 팀 쿡 애플 CEO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시리가 아마존의 알렉사보다 뒤처지는 것을 굉장히 예전부터 큰 불만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애플 임원진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iOS나 macOS 같은 운영체제를 만드는 부서는 AI 개발까지 맞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고, 시리 담당 디렉터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다른 고위 임원진들 간의 권력 다툼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은 AI 개발 방향 설정에 당연히 혼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AI 개발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3년 초,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나서도 애플 임원 다수들은 AI 중요성을 경쟁사들만큼이나 크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AI 총괄이 그 당시 GPU를 더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CFO가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힌트는
애플 CFO가 AI의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팀 쿡 CEO조차 어쩌지 못할 파워를 비기술 임원인 CFO가 가졌다는 점입니다. AI가 가져오는 압축 성장의 시대에 있어서 최고 기술 책임자라든가 최고 과학자보다 최고 재무 책임자가 더 부각되는 전통적인 회사들은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나 아이온큐의 CFO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현재 혁신의 속도를 자랑하는 거의 모든 혁신 기업들의 수장은 테크노크래심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니까요. 특히 큰 회사에서는 사람들 간의 정치 문제가 개입되면 일 진행이 상당히 더뎌지죠. XAI나 딥시크의 빠른 진전도 사람이 장점이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는 6월 9일에 열릴 WWDC에서도 애플이 AI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애초에 컴퓨팅 규모 확장도 별로 없었고요. WWDC에서 새로운 아이폰 발표도 하는 것도 아닐 거니까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색하죠. 즉 딱히 인상적으로 보여줄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애플 AI의 핵심이자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시리에 대해서도 아마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플의 신중함이 옳았고 AI 업계가 현재 말도 안 되는 버블을 겪고 있다라고 추후에 평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애플이 내놓은 자구책은 일단 제휴입니다. 제휴, 파트너십. 애플은 퍼플렉시티라든가 엔트로픽, 심지어 구글과도 잇따라 제휴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엔비디아의 첨단 칩 시스템인 그레이스 블랙웰 구매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기존의 M 시리즈 자체 실리콘만으로 AI 서버를 구축하려던 애플의 기존 전략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물론 애플은 매년 수억 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사용자 기반이 20억 명을 넘어선다는 무시 못할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기반을 딱 방패로 삼아가지고 여러 제휴 방식을 통해서 AI 업계의 여러 도전들을 일단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AI 시대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바일 시대에 맞게 1등을 계속 유지할까요?